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다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4월 9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증시가 아침에 좀 약세를 보이다가 오후에는 이제 상승 마감으로 잘 끝났거든요. 일단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끝났는데, 먼저 오늘은 지수 얘기는 크게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게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수 얘기보다는 지수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지수를 꺼내놓고 한참 얘기할 건 없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의 그 순매수 요 동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업종별로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업종별로 이제 수급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세력들한테 속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삼성전자 그 차트를 좀 띄워놓고 추세선도 좀 그어드리고, 그 다음에 기법 강의도 좀 하나 같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저것 할 게 좀 많죠, 그죠, 오늘?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그 포크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포크. 네, 포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제 뭡니까? 이제 추세선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 이제 포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이제 그을 때 포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그걸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걸 좀 켜놓고 차트를 띄워놓고 포크 이론이 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일단 오늘 그 해외 종합 해외 증시보다는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잠깐 먼저 보시고 시작하시면 좋겠네요. 일단 보면 외국인이 꾸준하게 이제 순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2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에서는 이제 꾸준하게 좀 팔고 있죠. 네, 그래서 기관에서는 이렇게 큰 수급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이 이제 혼자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수가 크게 올라온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잘 보시면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팔면 항상 하락 나오거든요. 네, 이게 똑같아요. 거래소건 코스닥이건 초보분들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수가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동시 순매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둘 다 팔면은 지수가 하락이 나오거든요. 근데 코스닥 지수를 잘 보면 둘 다 팔았는데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0.6%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만 봐도 안 되고 그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그냥 투자자별 매매 종합이거든요. 이게 장 끝나고 나면 왜 어디 증권사나 이런 데서 얘기 꼭 해주잖아요. 뉴스에서도 외국인이 오늘 얼마 샀고 기관 개인은 얼마 샀다 팔았다 이런 얘기 해주죠. 근데 이것만 놓고서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조금 깊이 있게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먼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외국인이 오늘 샀는데 순매수를 했는데 일별로 보시면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8거래일이에요. 그런데 개인들은 역시 계속해서 팔고 있죠. 기관은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좀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지금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나 이런 걸 보면 우리 회원들 낮에 들었던 얘기를 조금 연장해서도 해드릴게요. 낮에 했던 얘기랑 좀 다른 얘기인데 부연 설명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낮에 우리 방 회원분들은 또 어떤 이제 뭐 시험 같은 거 잡아드리는데 그 뒤에 얘기를 더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 보면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죠. 여기 앞에 요 자리를 지금 못 뚫고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거고, 코스닥 지수 이렇게 놓고 보면 지수 자체가 그렇게 세 보이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보는 차트는 뭐냐면, 차트를 개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직 여기 악고점도 시원하게 못 제꼈기 때문에 차트를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차트를 안 좋게 보면 시장도 굉장히 안 좋게 보겠죠. 지수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돼 있으니까 뭐 개인들의 보유 종목들도 별로 이렇게 힘을 못 쓸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서 좋게 생각하는 개인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누가 좋게 보겠어요? 힘이 굉장히 약해 보이겠죠. 그런데 거래량은 엄청나게 늘어나 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수만 놓고 보면 별로 올라온 게 없는데 잘 보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수는 약해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대형주 중에 아니면 중형주 중에 소형주 중에 어디인가를 보면 엄청나게 지금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외국인이 8거래를 연속으로 샀는데 지수가 올라가는 게 좀 더뎌요. 4월 초에 이제 외국인만 산 게 아니라 기관도 같이 산다 그랬죠. 지난주에 외국인이 1조 원 이상 주식 샀어요. 근데 개인은 1조 5천억 정도를 팔았고요. 이번 주도 들어와서 계속 개인들은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해주고 거래량이 급증하는데 지수는 별로 안 올라가요. 안 이상하세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이걸 보세요. 분명히 외국인이 주식을 샀는데 지수가 크게 안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이제 업종별로 보시는 거예요. 최근에 최근 날짜 일자별로 보는 건데, 개인, 외국인, 기관 있죠. 그리고 업종으로 해서 이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이거 아까 보신 거예요. 외국인이 8거래일째 사고 있고 개인은 계속 팔고 있죠, 그죠? 네, 이건 앞에서 얘기했고, 대형주를 잘 보시면 요 다음이 이제 대형주죠. 요거예요. 네.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냐면 미친듯이 대형주를 사고 있어요. 대형주죠? 네, 대형주는 8거래일이 아니고 9거래일이에요. 9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그리고 3월 21일, 22일 날도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이거 두 개 합하면 거의 1조 원이에요. 많이 사죠? 네. 외국인이 대형주를 엄청나게 하루에 2천억 이상씩 거의 2천억 이상씩 사죠? 네. 되게 많이 삽니다. 근데 개인들은 그거를 다 팔아버리고 있어요. 근데 대형주만 사느냐? 그 다음 것도 보죠. 시가총액 중형주거든요. 여기 보세요. 최근엔 팔고 있고 뭐 이렇게 앞뒤로 봐도 크게 연속적으로 사거나 연속적으로 파는 게 없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중형주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 보실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오늘 뭐 전체 외국인 얼마 샀다 이렇게 봐서는 시장 크게 못 잡아요. 네. 이거 보시면 소형주, 여러분들 좋아하는 소형주거든요. 거래소 기준으로 코스피에 있는 이제 소형주들인데 별로 외국인이 사는 흐름이 안 나와요. 그냥 그래요. 금액도 작죠?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뭘 빨리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냐면, 대형주를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지수는 안 올라가요. 이거를 빨리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강조드리죠. 네. 대형주 엄청나게 사는데 왜 지수는 안 올라갈까요? 빨리 수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돌멩이님은 또 눈치를 더 채셨습니다, 그죠? 네.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 요즘에 뉴스에서 그 주식 관련된 뉴스, 우리나라 경제에 관련된 뉴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대한 뉴스들이 좋은 게 나오나요? 아니면 나쁜 게 나오나요? 앞으로 뭐 호황 얘기 나옵니까? 아니면 불황, 경기 뭐 둔화 이런 얘기 나옵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사 나와요, 안 좋은 기사 나와요. 한마디로 안 좋은 기사 많이 나오죠. 일단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대형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지수는 안 움직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그 반도체 업종 얘기 되게 안 좋게 나오죠. 삼성전자가 이제 뭐 이미 어닝 쇼크가 좀 나올 거다 1분기에 예고를 했지만 실제로 실적이 좀 이제 작년에 그 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이제 좀 덜 나왔죠, 그죠? 미리 예고를 했긴 했어요. 전기전자 업종인데 전기전자 업종을 이렇게 놓고 보면 반도체 얘기를 그렇게 안 좋게 해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냥 반도체는 진짜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은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뉴스랑 다르죠? 기관도 대체적으로 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전기전자라는 게 이 안에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만 아니겠지만 이 안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인데요. 좀 이따 삼성전자 차트랑 하이닉스 차트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엄청나게 사요. 네, 반도체 얘기 그렇게 안 좋게 하는데 뉴스에서는 개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고요.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던 게 통신업종이거든요. 통신업종 요즘 맨날 5G 얘기하죠. 뭐 5G가 우리나라 세계 최초고 막 관심들이 많죠. 통신업종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업종을 지금 시간상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데 통신업종을 놓고 보면 개인들이 앞에서 많이 샀어요. 근데 통신업종 외국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팔아요. 실제로 그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엉망이거든요. 이게 5G 기대감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2월달부터 3월달 이어서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았어요. 물론 이제 5G 관련된 그 개별주들은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뭐 5G 관련돼서 뭘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세력들이 받아가지고 잠깐 급등을 시킨 건 있어요. 저희 방에서도 오늘 이제 비샘전자라는 게 전력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오늘 급등했죠, 그죠? 20% 이상 급등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이제 저희 방에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수익 실현이 나갔어요. 그 관련주인데 여기 보시면 통신업종은 또 엄청나게 팔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통신업종에서 많이 물렸어요. 좋게 얘기하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팔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위험하다고. 네, 하여튼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이나 경제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융업종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주식 관련된 이런 업종은 큰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요? 정말로 뉴스에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경기 침체가 오면 저기 뭐예요? 증권주나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잘 보시면 네, 증권업종이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이미 한 2주 전에 얘기했는데 미친 듯이 사요. 누가요? 외국인이요. 증권업종이에요. 네. 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사요. 3월 중순만 해도 뭐 50억, 28억, 뭐 40억 이렇게 순매수하다가 지금은 뭐 100억대로 늘어나더니 이제 오늘은 200억대 사죠. 꾸준하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정말로 경기가 안 좋으면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외국인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네. 개인들만 불쌍한 거예요. 다 팔지 않습니까?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 뉴스에서 나온 거랑 외국인의 수급은 다를까요? 하나 더 볼까요? 금융업종. 네. 금융업종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뭐 KB금융 이런 이제 지주회 금융지주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업종인데 열심히 사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네. 특히 외국인 수급을 잘 보세요. 계속 사잖아요. 3월 29일부터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코스피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지금 8거래일 연속 순매수인데 동일합니다. 금융업종이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대부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장 마치고 시장을 잡으실 때 외국인이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샀는지 팔았는지 기관이 샀는지 팔았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관찰하시죠. 근데 그거 갖고 안 돼요. 정확하게 업종을 봐야 돼요. 어느 업종에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을 때 여태까지 외국인이 며칠 연속으로 샀느냐 얼마나 샀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이 내가 이 주식을 산 후에도 계속해서 사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정리해 드릴게요.
지수는 되게 재미가 없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여기도 이제 못 올리고 있고. 그런데 이상하다 이거죠. 이 늘어나는 거래량은 도대체 뭐며,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동안에 누가 주식을 샀냐면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주식을 산 외국인이 뭘 샀냐? 대형주를 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대형주인데, 대형주를 지금 여기 이제 9거래일 연속 샀거든요. 근데 지수는 왜 안 올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반도체 업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전자를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는 걸요. 네. 기관도 이제 눈치껏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뭐 미국 안 좋아진다, 이상한 얘기를 자꾸 이제 언론에서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금융업종이나 이런 쪽에 타격을 입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있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금융업종에 외국인 수급이 좋은 게 아니라 미국 증시에 보면 다우지수 있죠. 뭐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나 뭐 그쪽에 금융주들이, 은행주들이 또 잘 가요. 네, 그 외에 다른 업종도 있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네. 외국인이 어디선지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근데 언론에서 나오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증권주. 이거 최근에만 이런 것 같죠? 좀 더 볼까요? 조금 더 볼까요? 1월 초부터 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12월 말이거든요. 근데 보면 쭉 한번 올려볼게요. 가운데 여기만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니까 쭉 보시면 어때요? 거의 사요. 사다가 2월달 들어와서는 2월 중순 우리 구정 이후에는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더 많이 사요. 도대체 왜 이런 건 체크 안 하시냐 이거예요. 맨날 종목만 보시고 이제 수익 내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이걸 보세요. 뉴스 그만 보시고. 뉴스를 너무 많이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런 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녁 방송에서 이런 얘기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제 이미 지난달에 이제 이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미리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더 많이 사요. 이거 말고도 다른 업종도 더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이제 뭐 이제 시간상 다 얘기를 못 드리고 중요한 것만 좀 짚어드렸습니다. 뉴스와 실제 외국인의 수급과는 참 다르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제 바이오 업종을 잠깐 체크를 해드리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죠 이게. 네.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사긴 샀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수급이 안 좋아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인데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네.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잡아서 잘 보세요. 즉 지수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돈을 못 벌어요. 왜 이 얘기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한 결론이 뭐냐면 지수보다 더 센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여러분들 계좌를 살찌워줄 아주 이제 포인트가 되는 종목들이겠죠. 네,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 종목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삼성전자를 갖고 제가 얘기를 하나 쭉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가총액 1, 2위가 지금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뭐 안 바뀌죠, 그죠? 항상 시가총액 1위니까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요즘에 LG화학 이런 것들 있죠. 시가총액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를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뭐 차트 하나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포크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포크 이론에 대해서 는 알고 있다 1번, 모른다 4번 찍어보세요. 포크 이론이라는 걸 안다 1번, 모르면 4번 찍어보세요.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4번 찍어주시면 돼요.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찍어보세요. 네. 네, 김영국님도 어서오세요. 네, 선생님 어서오시고. 잘 모르시죠? 네. 그래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어요. 이게 언제 활용하냐면 종목들이 이제 투매 나올 때 이제 그때 활용하면 돼요. 네. 여기 DJKO님 들어오셨네요. 유튜브 쪽에 들어오셨는데 어제 뭐 그 흥하면 흥은 눌림목 물어보셨죠, 그죠? 네. 네. 그거 이따 답변 드릴 테니까 종목 진단이 아니라 눌림목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니까 제가 그거는 이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포크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 포크 이론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이제 식사하실 때 쓰는 포크 있죠? 그냥 말 그대로 포크. 네.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거, 네. 식사하실 때 쓰는 게 포크인데, 포크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옛날에 그 저팔계가 들고 있는 삼지창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포크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립니다. 네. 이게 포크인데 요 차트가 요 모양으로 갈 때가 있어요. 네. 도대체 뭔 소리지? 이상하죠, 그죠? 네, 보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주가라는 게 요렇게 해서 우상향 추세로 요렇게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일정하게 요렇게 그 상승하고 하락을 하죠. 네. 중간의 선을 요렇게 그으면 요렇게 딱. 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 중심선이라고 불러요. 가운데 지나가니까. 네. 그리고 뭐 채널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 밑에를 뭐 이게 지지선이겠죠. 네. 요거를 이제 저항선이라고 하겠죠. 이 정도까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주가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급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주가가 그냥 이렇게 그냥 늘 가던 대로 이렇게만 움직여주면 참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서 반등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밑으로 이제 확 깨지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뭐 코스피 지수가 박살이 난다든지 그래서 깨지면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여기서 지지했는데 지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지했고 그래서 요번에 여기에서 지지할 줄 알았는데 여기를 깨고 떨어지면 솔직히 차트 쳐다보고 있으면 당황스럽다고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디에서 하락이 멈출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을 여기서 샀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뭐 5,000원에 샀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한 4,000원이에요. 4,000원을 깨고 4,000원은 이제 20% 손실이죠.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물을 좀 더 타고 싶어요. 물을 타서 저점을 잡아갖고 올라올 때 좀 더 수익을 내고 싶어요. 더 내고 싶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런 거 궁금하시죠? 그거 잡는 방법이에요. 예. 그거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떨어지겠다. 그럼 거기서 이제 돈 들고 있다가 딱 받쳐놓고서 매수해서 이제 올라올 때 뭐 단타를 치든지 아니면 가져가든지 싸게 샀으니까요. 그렇게 할 때 써도 되고 이걸 거꾸로 쓰면 이제 주가가 뭐 떨어지라는 법만 있습니까? 여기서 급등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거꾸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이 5,000원에 샀어요. 샀는데 보니까 쭉 올라가요. 근데 좀 단타를 치고 싶어요. 좀 팔았다가 다시 사고 싶어요. 어디까지 올라갈까? 궁금하시죠? 왜냐면 차트가 보니까 여기에 상상 걸렸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니까 더 이상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차트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사상 이제 신고가 나는 건데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건 어디에 써먹냐면 대형주에서 써먹는 거예요. 지수에서도 써먹을 수 있겠지만 주로 대형주, 중대형주에서 많이 써먹어요. 중형주에서도 써먹어도 돼요. 상한가 나오는 차트에서 이런 거 잘 써먹으시면 안 되는데 상한가 잘 나오는 건 개별주죠. 소형주에서는 이런 거는 잘 안 먹힐 수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대형주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급등할 때 그 상승 그 마디를 계산을 해보는 방법이 포크 이론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목을 이제 삼성전자를 띄워놓고 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가 중간에 아까 가운데 선을 이 정도라고 해보죠. 네.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를 딱 깨고 내려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여기서 깨고 내려옵니다. 그럼 얼마나 떨어질까? 네. 쉽게 얘기해 드리면 요만큼 하락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 나오겠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가요. 그 요거를 추세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요 마디만큼 한 단계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선을 쭉 그으면 이게 포크가 되는 거예요. 모양새가 포크 같다 그래서 그런 거죠.
색깔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요만큼 빠졌죠? 여기에서 그만큼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렇게 돼요. 주가는 여기에서 실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죠? 네. 하락했다가 반등 나와서 요렇게 붙이겠죠. 네. 그러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또 이제 설정을 좀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거를 왜 포크라고 하냐면 요거요. 네. 포크같이 생겼죠? 네. 이걸 포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모양새가 좀 그런데 이게 포크 이론이에요. 거꾸로 하면 이제 위쪽으로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실제로 이게 보기에는 좀 허술해 보여도요. 막상 써먹으면 또 재밌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세상승장 본격적으로 출발하잖아요. 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통해서 그냥 장난삼아 중대형주 갖고 단타 쳐서 진짜 그 생활비 버는 건 이제 일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너무 단타에만 집중하면 안 되겠지만 재미삼아 해도 돼요. 이런 건. 그 정도로 이게 나중에 이제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를 뚫고 나갔어요.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네. 요 마디만큼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잡으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포크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갖다가 한번 넣어놓고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띄워놓고 보죠. 이게 언제 그랬냐면 여기에요. 2017년도에 이제 지수가 크게 올라올 때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했는데 여기랑 딱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지지선이 나오죠. 근데 잘 보시면 요거 하나만 넣어서는 안 되죠. 선이 3개가 2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손으로 긋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커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위에다 딱 얹어놔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가 고점끼리 이은 선이고 밑에 거는 저점끼리 이은 선이에요. 그리고 중간에다 선을 하나 또 그어야 되는데 그거 보죠. 이 정도로 그으면 되겠죠, 그죠? 대략 네, 이 정도예요. 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8월 달에 쭉 하락을 합니다. 2017년 8월 달에. 이때는 왜 떨어졌냐? 삼성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 전쟁 날 뻔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위기가 좀 있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북한 김정은하고 이제 그 서로 이제 핵미사일 버튼이 누가 제일 세냐 뭐 그런 얘기하고 있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증시에 투매가 나왔었어요. 일시적으로 삼성전자가 급락을 합니다. 자, 얼마나 떨어졌느냐? 땡겨서 보세요. 아까 그 포크 이론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 여기에서 잠깐만요. 중심선에서 이 정도 떨어졌죠? 네. 그죠? 이 정도. 여기에서 이걸 딱 떼다가 여기다 딱 갖다 대고 말아요. 어때요? 딱 이 정도만큼 빠졌다가 튕겨져 올라가죠? 네.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이어보면 이게 생긴 게 아까 그것처럼 이게 포크처럼 생긴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림을 진짜 못 그리죠? 네. 이게 포크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하게 하락을 해요. 이거 대형주에서 특히 대형주에서 잘 맞아떨어져요. 중대형주요, 중대형주. 네. 특히 대형주. 상승 랠리를 오랫동안 지속한 종목일수록 확률이 더 높겠죠.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이해되신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이제 종목들이 이제 상승 랠리를 펼치면 나중에 이런 거 갖고서 이제 뭐 매매할 때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요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어렵나요? 쉽죠? 네. 나중에 이제 그 전쟁 위기 이게 딱 가시니까 다시 원래대로 올라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일시적인 투매가 나올 때 받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하락이 진행되는 종목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물리는 건데 일시적인 투매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빠지냐? 이런 식으로 살짝 빠졌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그거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주식을 샀다. 이 자리에서 물을 타시던지 아니면 단타 치려고 들어가서 적당히 수익내가 나오시던지 그래도 돼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한 3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 뒤에 5만 원 가 있고
좀 더 지나서 55,000원 근처가 있었으니까 뭐 잘만 하셨으면 한 달 동안에 10% 아니면 뭐 20% 가까운 수익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삼성전자에서요. 네.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면 그때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57,000원까지 갔어요. 열심히 갔어요. 네. 여기는 35,000원이었고 대충 계산해도 20% 이상 30%에 거의 가까운 그죠? 네, 그런 수익이 날 수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또 이제 할 게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이제 이게 아까 이게 하락해 투매 나왔을 때 얘기했었죠. 요거는 뭐냐면 최근에 이거 2018년도거든요.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이제 작년 6월 달부터 좀 이제 지수가 빠졌죠. 삼성전자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추세 이렇게 상승과 하락에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폭이 요거는 이제 아까 포크라고 했는데 포크는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요거를 중간 이제 절반을 잘라서까지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통으로 얘기해 볼게요.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차트 따위나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까 수급 얘기한 거랑 이게 이어져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차트에다가 요즘에 선잘 안 거요. 안 걷는데 요즘에 회원들한테 우리 방 회원들한테 좀 많이 거요. 왜 걷는 줄 아세요? 차트에다가 선을 잘 안 걷다니까요. 한 2월달, 1월달에는 네. 개별주 설명할 때 필요할 때는 잠깐 걷지 차트에 선 잘 안 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지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요즘에 차트에다 선을 긋을까요? 추세가 바뀌었거든요. 추세가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추세가 바뀐 거.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차트를 이용해서 여기서 뭐 삼성전자를 뭐 3만원대 사가지고 5만원에 판다? 그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추세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보세요. 이 하락 추세에 있었을 때 이 마디 길이가 요만큼이죠. 그죠? 요거예요. 왼쪽 거. 그 다음에 여기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요 두 개를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떠세요? 거의 똑같죠? 이게 뭐겠어요? 엄청나게 강하게 쳐올린 거예요. 이 마디 길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미북 정상회담 결렬됐을 때 잠깐 지수가 투매 나왔으니까 삼성전자가 빠져야죠, 그죠? 네. 지수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니까 잠깐 빠졌었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 왜냐하면 하락 추세에서 작년에 이 지긋지긋한 조정을 끝내고 이만큼 들어서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차트예요. 안 내려오잖아요. 사람들은 차트 볼 때 이거를 몰라요. 아이고 되게 안 올라가네, 여기를 못 뚫네, 힘이 되게 없네, 이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와,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네. 개인들은 관심이 없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개인들이 뭐 많이 사는 줄 아세요? 인버스 많이 사요. 지수가 떨어질 때 수익 나는 거. 거기다 이제 돈을 계속 베팅하고 있거든요. 지수가 확 급등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돈 벌고 하방으로 보는 사람들은, 원래 지수를 하방으로 보시는 분들은 돈 많이 못 벌어요. 네. 푼 돈은 벌 수 있어도 큰 돈은 못 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이게 뭐냐면 이 오랜 조정을 끝내고 이만큼 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수급 얘기했던 걸 이제 붙여서 얘기해 볼까요? 다시 연결을 해볼까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계속 사는데 지수는 안 올라가요. 정의전자 쪽에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누구 사겠어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하고 누구예요? 하이닉스 아니겠어요? 하이닉스도 보실래요? 간단해요. 하이닉스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이제 왔다 갔다 했었죠. 네. 요거랑 여기랑 비교해 보면 제 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죠. 요거랑 비교해 볼게요. 마디길에 딱 보시면 돼요.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엄청나게 세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금 제껴서 올려놨죠. 더
여기는 7만원대고 여기는 8만원대거든요. 올려놨어요. 뭐예요? 수급이 들어오니까 거래량도 좋고 되게 다 좋아요. 근데 뉴스만 안 좋게 나와요. 반도체 끝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지수보다 굉장히 강하고 수급도 좋고 하락 추세도 이제 벗어나서 잘 올려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물론 여기서 좀 옆으로 돌다 갈 수도 있고 좀 꺾을 수도 있어요. 그 세력맘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 급등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지금 특히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고 있거든요. 금융하고 증권주도 엄청나게 사고 있고 이것만 사겠어요? 다른 업종도 많이 사고 있어요. 저희 방에서 이제 주도주로 매집한 종목들을 지금 공개하기가 싫어서 그 업종을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지 지금 엄청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희 방에 증권주도 사놓은 게 있어요. 이미 작년에 2000포인트 깨지고 막 그럴 때 이미 사놓은 게 있어요. 수익거지 많이 나 있어요. 근데 지수가 급등 나오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결론은 이거. 오늘 이제 방송이 이제 큰 주제는 이거였어요. 지수가 안 좋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특히 대형주 쪽에서 지수보다 강한 차트가 지금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 낮에 우리 방 회원분들한테 그거 쭉 다 얘기해 드렸어요. 차트를 있죠. 힌트를 드릴까요? 여기 무방 회원분들한테. 진짜 지금 주도주들은요 차트를 밟고 있어요. 힘이 약한 종목들은 그 여러분들 흔히 하시는 이평선들의 밑에 깔려 있죠. 막 저 밑에 쳐져 있고 어디 이평선 막 121선이나 이런 거에 막 깔려 있고 막 그럴 거예요. 241선이나 301선 이런 거에 깔려 있는데 저희 방에서 매집한 대형주 주도주들은 그 장기평선을 발로 밟고 있다니까요. 네. 실제로 발로 밟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추세가 이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밟고 있으니까요. 지하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땅 바깥으로 나와서 그걸 밟고 있어요. 그렇게 강한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코스피 지수를 쳐다보면 시황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으로 아까 증권업종이랑 금융업종, 전기전자, 대형주 그래서 외국인이 어떻게 좀 사고 있는지 이제 그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대형주 가면 개별주 안 가나요? 개별주 가요. 왜 가겠어요?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여기 뭐 수소차 물어보시고 막 이제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혼자서 약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수소차는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이제 어제 그 뭐 유튜브 쪽에 뭐예요 그 눌림목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뭐 얘기를 안 하시네요. 뭐 제 그 녹화 방송 보고서 뭐 물어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별 말씀이 없으셔서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눌림목 얘기를 또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근데 눌림목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의 수급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지 정확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대장주급들 그러니까 주도주들은 추세가 완전히 변해서 여태까지 그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그 저항선들을 발로 밟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급등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빨리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이제 수요일인데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급이 너무 좋고 아주 평온하게 잘 가고 있고 내일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 모르겠군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4월 10일이라고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뭐 예정돼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테마주들은 뭐 크게 움직일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대북주들을 좀 기대하시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북주들은 지금 보시면 혹시라도 더 관심 가지실까 얘기해드리면 장대 이게 대표적인 대북주 중에 하나거든요. 좋은 사람들. 근데 여기 보시면 요 자리입니다. 이 음봉도 어떻게 지금 해결을 못해가지고 이 음봉 밑에 깔려 있어요. 이 음봉이 되게 크죠. 장대 음봉이거든요. 25%짜리 거의 뭐 준하한가죠. 음봉이 되게 굉장히 커요. 근데 거래량은 하나도 없어요. 희마리도 없는 음봉인데 이것도 지금 모초 올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뭐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대북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이제 작업하시는 건 여러분들 이제 몫인데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네. 장대 음봉이긴 한데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힘도 없는 양 음봉인데 이거를 못 올리고 있네요. 이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대북주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대북주 중에 대북주들은 이제 일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마 특정 종목들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 얘기는 좀 다음에 내일 또 이제 한번 흐름을 좀 짚어보고 내일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